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한 탓인지 지난 선거보다 등록률이 저조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1차 심사에서 전남은 1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실국장 정책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사업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남은 의석수 10석으로 꼽히고 있는데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한 채 후보 등록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입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일찌감치 선거 전에 뛰어든 겁니다. 12일 오후 3시 기준 전남에서는 모두 1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가 3명,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과 영암무안, 신안이 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와 나주, 화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해남, 완도, 진도가 각각 1명씩 등록했습니다. 이 밖에 고흥, 보성, 장흥, 강진에서는 등록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당 6명, 자유민주당 1명 순입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앞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를 착용하며 지지 호소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용 명함배부가 가능하고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현직 장관 등도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년 2월에는 여야 각 정당별로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3월부터는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1일부터 이틀 동안 정식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28일부터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를 비롯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지난 21대보다 등록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데다 선거구 공중분해 분구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후보자들의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전남 민주당에서는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오후 3시를 기해 목포에서는 이윤석 전 국회의원과 문용진 보건의료특위 부위원장, 해남 완도 진도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등록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손은모 20대 대선 경선 순천 선대본부장, 김문수 이재명 특별보좌관, 을에서는 권양엽 전 청와대 비서관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김영미 동신대 교수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진보당 전남도당 총선 출마자 6명이 동시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과 을 선거구에 각각 이성수와 유현주, 여수을 여찬, 무안 영암 신안 윤부식, 목포 최국진, 나주 화순 안주용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1차 적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남에서는 15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과 을은 각각 김문수, 손훈무, 서가번, 조용우 등 4명과 권향엽 1명, 여수시 을은 권오봉 1명,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최영호 1명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나주, 화순은 송금주, 최용선 2명,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김영미 1명, 목포는 문용진, 김원희, 최일곤 등 3명, 해남, 완도, 진도는 윤재갑, 박지원 등 2명이 적격 판정됐습니다.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혁신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두 국가의 성장 배경과 함께 특히 사우디의 2030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소개하면서 비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전남인데요. 전남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3.3%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입니다. 정주 인구와 관광객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서영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순천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일대 저전동 주민들은 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운영해 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저전동. 지난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사람이 떠났던 회색빛 마을이 이제는 꽃과 나무로 뒤덮인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이 마을 곳곳에 50여 개 넘게 만들어졌고 빈집으로 방치됐던 하숙집은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빈집은 사라지고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저전동 유동인구는 1,420% 증가했고 골목 상권 매출도 9% 상승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비타민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끌렸던 거고 사람들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름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생기가 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순천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남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이 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텃밭 작물로 요리 수업을 하는 등 친환경 특화 수업을 받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순천 저전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수업, 그리고 공유 주방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뛴다. 이것은 해마다 이 수업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순천 저전동. 긴 침체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는 지역사회로 들어와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유령이 된 고령의 노인들, 녹록지 않은 팍팍한 삶의 현장을 이정화 기자가 따라가 봅니다. 수도권의 한 무료급식소, 노인들이 서둘러 번호표를 받아 챙깁니다. 목걸이에 적힌 숫자가 오늘 점심 먹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손을 떨고 중풍이 심해갖고 내가 밥을 전혀 못해 먹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점심 한 끼 먹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사는 가난한 노인들은 이곳에 오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경제적 빈곤만큼이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데 혼자 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한 가지 갖다 놓고 먹고 그러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점심때마다 이곳을 찾는 노인들은 하루 200명 이상. 상당수는 인근 지역의 무료급식소만을 전전하거나 도시락 나눔을 찾아다닙니다. 혼자 계시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많이 오세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다 몇 년씩 다 기본적으로 되셨죠. 다. 지난해 기준 국내 65살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 혼자 사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이 빈곤층입니다. 결국 외로움과 가난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외롭게 좀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숙달이 됐지. 이제 아플 때가 이제 좀 괴롭고 힘들죠. 농촌이 아닌 도시의 경우 노인 빈곤이나 고립에서 오는 부작용은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이 그 농어촌 지역보다 좀 더 그 고립도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더 여건들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더 그 관계적인 밀도는 이제 작기 때문에. 노년 빈곤이 현실보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곳. 이른 아침 인천의 한 고물상에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들이 고물상 앞에 먼저 도착해 있기도 합니다. 수레를 끈 노인들이 무거운 걸음으로 속속 도착합니다. 사람 키만한 폐지산. 황혼의 버거운 짐은 무게를 재는 개근대에 이르러서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힘에 부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거 한지는 오래됐어. 원래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힘든 게 뭐여. 막 무거운 거 막 끌고 올 때 힘들어. 아니 난 또 노인 일자리도 해야 이거 하면서. 한때 80원에서 100원까지 했던 폐지 가격. 요즘은 킬로그램당 30원을 겨우 쳐줍니다. 고물상의 단골 70대 박할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폐지를 모아 7,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와 긴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 7,000원 정도면 오늘 많이 또 하신 거예요. 이거 갖고 야 저기 시아링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요만큼한 게 6,000원이야. 안 비싼 거 있어. 인천 지역 폐지 수집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수집 일수는 5.8일, 하루에 7.2시간으로 월 평균으로 따지면 180시간 가까이 됩니다. 또 노인응답자 절반 이상이 폐지 수집을 통해 얻은 수익을 필수 생계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야간이라든지 위험한 그 환경에서의 안전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을 원하는 것이라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초연금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공공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대봉 정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또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고립감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계속 관계를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취업 정책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생활비를 스스로 번다고 응답한 노인들은 이미 9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서 절반 가까이로 치닫습니다. 모두의 일이 될 초고령 사회 초읽기. 이대로 더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꿈에도 꾸요 이거를. 내가 자식을 3남매를 대학을 19년을 무슨 좀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나? 전부 의심하는 거야 아는 사람.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